우리는 왜 상처를 받으면 많은 경우에 그냥 참게 될까요? 속상해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혼자서만 삼켜버린 순간 있으시죠?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용서를 혼자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상처받은 내 마음을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가 겪어야 하는 대가는 상당히 커요. 오늘은 내 상처를 그냥 눌러버린 뒤에 겪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감정적 대가에 대해 알아보고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했어요. 상처받았을 때 당황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분들, 특히 가족에게 상처받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자신만의 대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소장님은 혹시 믿었던 주변 지인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네, 있죠. 원래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큰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러냐면 나는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상처라고 느껴요. 단순히 기분 나쁘다, 화난다 수준이 아니라 엄청 속상하고 슬픈 기억들이 있죠. 다들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이걸 상대방한테 말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나? 그래도 우리가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날 유독 기분이 안 좋았나?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으로 덮고 넘어가 보려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처받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혼자 마음 진정시키고 잘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살짝 티를 내면 상대방은 대충 사과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 아니야,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말로 상황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미안하다니까 뭐 어쩌겠어.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화해 비슷하게 상황을 넘겨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가볍게 휘릭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건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그냥 넘기는 방식은 나에게도 이 관계에도 좋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사과를 받아야 돼? 그냥 넘기면 되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사과 안 받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관계가 있죠. 그 사람이 다시는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을 사람이거나 자주 보지 않는 별 의미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 또는 내 감정에 깊이 영향을 주는 사람,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대충 넘어갈 수 없죠. 대충 상황을 넘긴다는 건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모두 다 불편한 상황에서 쓰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들인데요. 이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후회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후회할 행동을 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쯤에서 그냥 덮자 하고 감정을 넘겨버리면 실제로는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에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어요. 이걸 미해결 과제라고도 하는데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만들어진 심리학 용어예요. 주로 표현되지 못한 분노나 수치심, 슬픔, 억울함, 애착 욕구가 포함이 되는데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미해결된 감정 찌꺼기가 남아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 의식적으로는 내 행동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공격할 생각도 없는데 무의식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의 연락을 일부러 늦게 받거나 씹을 수도 있고요. 차갑게 대하기도 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뒤끝이 있는 거죠. 이런 공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면 그나마 내가 뭘 하는지 아니까 상황 파악이라도 돼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퉁명스럽고 비협조적인 반응으로 공격할 때는 원치 않는 갈등을 만들게 되겠죠. 또 이렇게 수동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완결이 안 된 감정은 마음의 찌꺼기로 남아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화가 나는 식으로 맞지 않는 감정 반응을 한다든가 대인관계 방식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을 고장나게 만들어요.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상황을 왜곡하고 무력해지는 등 남아있는 이 찌꺼기가 영향을 계속 끼쳐요. 두 번째 문제점은 계속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상대방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상처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요. 사람은 모두 다 개인의 기준과 가치들이 있잖아요. 꼭 의도가 나쁘지 않았어도 개인 간의 그 차이에서 오는 오해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기준이나 선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실수로 상처를 준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이 심했다는 걸 알면서도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 삼지 않으면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관계를 상호성의 규범이 깨진 관계 또는 경계가 모호해진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는 나를 참는 사람, 문제 삼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결국엔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이 정해진 고정된 구조가 만들어져요. 왜 상처를 줬는지 모르거나 상처인 줄 알면서 본인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상처를 받게 되겠죠. 이런 관계를 경험하다 보면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져요.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 불편한지 내 기준을 표현해야 돼요. 세 번째 문제로는요, 나 자신이 싫어져요. 상처받은 걸 정확히 해결하지 않는다는 건 내 상처를 안 본다는 거잖아요. 상처를 안 본다는 건 감정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나 스스로 내 감정을 무시하다 보면 상처와 관련된 감정뿐만 아니라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지금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편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들이 모두 다 무뎌져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건 결국 나 자신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느껴야 할 분노를 나한테 느끼게 된다든지 불필요한 수치심이나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든지 이 감정의 방향과 종류가 엉망이 돼요.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만성적인 공허감, 무기력, 우울감, 불면증, 관계를 피하는 것 등등 아주 다양하고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내 안의 공격성이 필요한 대상에게 향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계속 상처 입히는 과정이에요. 실제 상담실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분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세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자극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작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 자신이 싫어지고 병들게 돼요. 그럼 그 해결이라는 게 막 따지고 싸워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해결이라는 건 상처받은 내 마음을 모른 척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려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것 중에 일부가 상처 준 사람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마음을 느끼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알기 쉽게 4가지 대처를 정리해봤어요.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대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기인데요.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바로 참지 않고 어떤 반응이든 하는 거죠. 언성이 높아지고 욱하는 감정적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반응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상대방의 말이 상처가 됐다는 거니까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가겠죠. 종종 이런 반응을 하고 나서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예민했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반응한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눌러 참고 없는 일 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다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나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상처받은 것을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방금 그 말 좀 그런데? 나 지금 좀 살짝 상처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방금 하신 말씀 엄청 속상하네요. 라는 식으로 내 감정을 담담히 전달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서 바로 적용이 되진 않지만 내 감정을 기준으로 두고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하다 보면 실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처로는 반응하지 않기인데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표현을 못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반응을 멈춘 것도 일종의 무언의 반응이니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 상처받았다. 굉장히 속상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확히 저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았을까?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쾌했을까? 내 안에서 어떤 욕구가 좌절됐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랬던 건 뭐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하다 보면요. 나의 감정 인식과 사고가 좀 정리가 돼요. REBT라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만든 알버트 앨리스가 말한 회복의 방식과도 맞닿아 있어요. 앨리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할 때 이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에서 말하는 재해석과 수용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꼭 상대방에게 말을 하거나 사과를 받아야만 이 상황이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더욱 이 감정을 흘려보내지 말고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후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거리를 둘지 혹은 분명하게 내 입장을 전할지에 대한 선택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대처는 바로 시간차 반응하기인데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가슴 한켠에 계속 뭔가 걸릴 때 그때 이 문제를 다시 꺼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도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날 너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또는 그때는 웃었는데 사실 좀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되짚어 전달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그런 의도는 진짜 아니었는데 미안해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확인하고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하면 왠지 뒷북치는 것 같고 쪼잔하게 뒤끝 있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엔 이런 대처도 필요해요. 이건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과정인 거죠. 마지막 대처는요, 무겁고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바로 관계 정리인데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관찰을 해보면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줘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다음에 또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다치게 해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참고 이해하고 버텨야만 유지가 돼요. 이거는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죠. 상처는 계속 쌓이고 그 사람은 내가 뭘 느끼는지조차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용기를 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굴 미워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관계도 있죠. 부모님, 형제, 자매, 시부모님과 같이 가족일 경우엔 더 골치가 아프죠. 저도 이런 관계에서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결정을 해야 돼요. 욕먹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너무 괴롭겠지만 아예 끊어내는 선택을 하든가 그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결정이라면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을 줄여나가야 돼요. 이 영향력을 줄인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정도 수준인 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서 이해라는 건 연민의 마음으로 짠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상처나 열등감이 원인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는 사람,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결과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그 괴로운 영향에서 벗어나야죠.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하다 보면 점점 나아져요.
상처를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 기대했던 인정, 이해, 존중 등과 같은 이 기본 욕구들이 좌절된 상태인 거죠. 이런 나의 좌절을 인정하고 상처를 준 그 대상과 어떻게 해결을 할지, 또는 상처받은 나를 스스로 어떻게 위로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중심에 바로 내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이해하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건 곧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하고도 연결이 돼요.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이면요, 상대방의 마음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나를 돌아보는 힘이 결국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계기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을까? 돌아보는 성찰도 꼭 함께 되면 좋겠어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좋은 거 이외에도 상처와 슬픔도 공유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 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